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원투나인 솔루션 모집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원투나인 솔루션은 생활기록부나 기타 제반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 모집은 2020년 2학기 생활기록부가 확정되는 올해 3월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생활기록부 초안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방향성을 결정해서 수시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메이저 리서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담 담당자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익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한양대학교처럼 짜잘짜잘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익대학교는 이전에 인재상 부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체능 기반의 전공들이 굉장히 강세인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전공의 모집 전형에서 전형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예체능 전공을 위한 전형에서 전형 변화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술 우수자나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 등 예체능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늘 콘텐츠에서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중에서 서울 캠퍼스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점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21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2학년도 전형 계획 상의 모집 인원 구성 변화입니다.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었던 교과 우수자 전형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 서울 캠퍼스에 한해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133명의 모집 인원에는 정원내 전형 3명과 정원외 전형 13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에 들어서 신설이 된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형 역시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가 하도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전형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주의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경우 수시 전형 설계 목적 자체가 내신과 비교과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목적성이 강한 만큼 교육부의 방광재정 요청에 따라서 수시 비중을 줄인 다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수시 비중이 오히려 62.7%에서 65.5%로 증가했습니다. 수시라고 해도 애초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굉장히 빡빡하게 적용시키고 있던 대학교였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시확대 정책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수시 비중은 60% 초중반대로 비슷하다고 해도 이 수시 전형 내에서 발생한 전형 간의 인원 배분 밸런스는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올해 들어서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변경된 교과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146명 정도 감소를 했고, 이 감소한 146명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와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 역시 46명 정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선택 과목의 자율성 보장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편할 뿐더러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열리기 어려운 진로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교 간 통합선택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미술 우수자 전형은 1단계 교과 20%, 서류 80%, 그리고 2단계 서류 40%, 면접 60%라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이 실기 실정 위주 공연 예술 우수자 전형의 신설을 제외하고서는 큰 변화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시 미술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정시 전형에서 미술대학의 모집 인원을 책임지고 있는 나군의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미술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홍익대학교가 정시보다는 수시로 미술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공표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정시 전형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던 학생들은 이 변경 사항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학년도에 교과 우수자 전형이 변경되어서 넘어온 신설 전형이며, 모든 모집 단위가 교과 100%로 운영이 됩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5명의 인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달리 교과별 이수 단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형계획 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에 자세한 반영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참고 수준으로만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강대학교처럼 성취도의 비율 자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타대학처럼 A등급이라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것인지
것인지는 4월에서 5월경에 확정되는 모집 요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 3개 앞 7에서 8등급 이내 탐구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1학년도 교과 우수자 전형과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평가 방식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여러모로 전년도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교과 우수자 전형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입결을 참고하실 때에는 그대로 참고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규모가 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작년과는 달리 학교별 추천자들로 지원자 풀이 구성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꼭 고려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사항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전형 세부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평가 방식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전년도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증가 인원 역시 특정 전공은 많이 증가하고 특정 전공은 오히려 감소한 형태가 아니라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골고루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보다 풍족하게 전형이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님에도 충족자의 비율은 꽤 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한 번쯤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미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에 운영되었던 전형들과 딱히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던 학교장 추천자 및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달리 미술 우수자 전형은 평가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1단계 교과 100%, 2단계 서류 100%, 3단계 2단계 40% 플러스 면접 60%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1단계 교과 20%, 서류 80%, 그리고 2단계 서류 40%, 면접 60%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교과, 서류, 면접, 통합형 평가임은 다를 것이 없으나 교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줄어든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체성에 가까워졌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은 예술고 등의 특수고등학교 학생들만 합격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일반고에서도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실기 실정 위주의 전형이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걸려있는 혼합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실기 전형처럼 미술시험을 따로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미술활동 보고서 역시 학교생활 속에서 참여한 작품활동 등에 기반한 활동 목록표 양식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올해는 교과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서류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부 모집 인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전형 구성 변화를 요약을 해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와 더불어서 정시미술대학 모집 인원을 수시미술대학 모집 인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홍익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에 따른 지원풀의 변화와 더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홍익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